교육은 어린이를 행동하고 생각하는 존재로 만드는 과정이죠. 루소에 따르면 인간은 두 번 태어나요. 한 번은 존재하기 위해서고 또 한 번은 생활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써니피디아에 잘 오셨어요. 얌체 독서 인문철학 에밀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제3권 소년기의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이번 시간은 소년기 교육에 대해 마무리를 짓고 진정한 생활로 들어가게 되는 제2의 탄생기, 즉 제4권 청년기부터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진정한 도덕인으로 완성시키기 위한 교육. 260여 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아온 교육 철학의 고전. 에밀의 마지막을 지금 함께 하시죠. 우연의 결과를 재능의 발로로 귀결시킨다든가 아무 소용도 모른 채 오로지 본능적인 모방에 의한 것을 재능이라고 넘겨짚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 점을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 특히 예술가들 중에는 선천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어려서부터 숙련되어 그 일에 이끌려가는 경우가 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남들의 일상적인 관념 혹은 그 기술에 대한 자신의 표면적 열성에 속아서 그 일에 뛰어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직업이 남에게 존경받는다고 생각될 때에는 곧 그 직업에 애착을 갖는 법이다. 어떤 일을 좋아한다는 것과 그 일이 적성에 맞는다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재능보다는 욕구가 더 잘 나타나는 어린 시절에 있어서 진정한 재능과 취미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이처럼 교육은 어린이의 신체와 감각을 훈련시키고 정신과 판단력을 연마시키며 손발의 사용과 재능의 활용을 결합시킴으로써 어린이로 하여금 어린이 단계를 벗어나서 하나의 인간으로 완성되도록 돕는 추동력이에요. 즉 루소에 따르면 교육은 어린이를 행동하고 생각하는 존재로 만드는 과정이죠. 이 과정에서 교육은 인위적으로 지식을 전수하고 주입시키거나 간섭하기보다는 에밀의 자연적 본성이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하죠. 교사는 무엇을 직접 가르치고 이해시키기보다는 자연의 섭리가 인간에게 준 것을 안내하고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요. 에밀이 가지고 있는 미미한 지식은 진정으로 자신의 지식이다. 그는 지식에 있어서가 아니라 지식을 얻는 능력으로 인해 더 넓은 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에밀의 정신은 개방적이며 총명하고 모든 일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으며 몽테뉴가 말한 바와 같이 교양이 있다고는 못할 망정 적어도 교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에밀은 근면하고 절제하며 인내심이 강하고 확고하고 강인하다. 잠재되어 있는 그의 상상력은 결코 위험을 느끼지 않는다. 운명에 반항하는 것을 배우지 않은 그는 죽음의 순간에도 몸부림치거나 신음소리 없이 죽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자연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전부일 것이다. 자유롭게 살며 인간 만사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이 곧 죽음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자연에 따른 교육에 의해 행동하고 생각하는 존재로 만들어진 에밀. 루소는 그를 인간으로 완성시키기 위해 남은 일은 그를 사랑할 줄 아는 인간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즉, 감정에 의해서 이성을 완성시키는 일이 남았죠. 이것이야말로 하나의 인간을 완성시키는 데 필요한 가장 중대하고도 또 어려운 과업이기 때문에 루소는 이러한 단계를 인간이 새롭게 태어나는 시기라고 거창하게 명명하고 있어요. 이 시기에 대해서는 사부, 제2의 탄생기에서 다뤄지며 이는 15세에서 20세까지의 청년기를 의미하죠. 루소에 따르면 인간은 두 번 태어나요. 한 번은 존재하기 위해서고 또 한 번은 생활하기 위해서죠. 즉, 처음은 인간으로, 또 그 다음은 남성이나 여성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루소가 말하는 제2의 탄생으로 인간은 여기서부터 진정한 생활로 들어가게 되죠.
르소는 지금까지의 교육이 이른바 어린이의 놀이 수준에 불과했다면 지금부터는 한 인간을 완성시키기 위한 진정한 교육이 시작된다고 언급함으로써 이 시기의 특별함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청년기는 신체적, 감각적, 정신적, 또 성적으로 성숙하며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애정을 느끼게 되는 성인의 준비기죠. 이 시기 청년은 사고력, 추리력, 이해력 등의 지적 능력이 발달함은 물론 비로소 타인과의 관계 속에 자신을 두고 생각하는 사회적 존재가 되죠. 또한 이 시기는 친절, 동정심, 인간애 등의 정념이 생겨나고 성의식이 발현되는 시기로서 도덕적 감정의 교육을 중점적으로 행함으로써 이성을 완성해야 할 단계예요. 감수성의 충동을 최초로 받은 청년을 선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만들려면 거짓된 행복을 보지 못하게 하여 그의 마음속에 오만이나 허영심, 선망의 감정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처음부터 호화로움과 사교 모임의 사치스러움에 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가 인간에 대해서 충분히 알기 전에 보여지는 세상은 그를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타락으로 이끄는 것이다. 자연의 최초 충동으로 청년의 마음을 자극하여 다른 인간을 향해 가슴이 열려지게 하려면 허영심, 명예심, 경쟁심과 같은 감정으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게 해서는 안 된다. 자기 자신을 평가하기 위한 비교라 하더라도 그것은 필히 우열을 다투는 사람에 대한 반감을 조장하기 마련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맹목적이 되거나 조급해지거나 신경질적인 인간 또는 바보가 된다. 우리 사회의 교육제도는 이러한 루소의 주장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형태죠. 루소가 이야기하는 청년기는 15세에서 20세를 의미하는데 한국 사회에서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입시를 대비하는 연령대죠. 성적으로 줄을 세우고 자신의 상대적 위치를 똑똑히 목도하게 함으로써 경쟁심을 부추기고 한편으론 열등감과 자괴감을 증대시키는 우리의 입시 시스템은 감수성이 예민한 청년기에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한 허영, 오만, 경쟁 심리를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 철학과는 정반대에 있죠. 이 시기부터 그런 자극적 심리에 노출되면 맹목적이 되거나 조급해지거나 신경질적인 인간 혹은 바보가 된다는 루소의 지적. 어떤가요? 어느 정도 수긍이 가지 않나요? 어린 시절부터 학급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또 비교당하고 다투며 경쟁하는 데에 익숙해진 결과 평생을 그렇게 타인과의 비교를 통한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며 조급하고 신경질적으로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 어느 정도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인간을 본질적으로 선량하게 하려면 욕망을 적게 하고 남들과 비교하지 말도록 해야 한다. 반대로 인간을 악하게 만드는 것은 지나친 욕망과 타인의 의견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다. 이 원리에 따르면 인간의 모든 정념을 인도하는 방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분명 인간이란 타인과 더불어 사는 존재이므로 언제나 선량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위험을 가져다주는 욕망으로부터 인간의 심성을 보호하는 일이 더 한층 요구되는 것이다. 루소가 이 에밀의 단계적 발달 과업을 통해 일관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학습자의 내적 성숙과 주체성 발달이에요. 외부에서 어떤 지식을 얼마나 많이 주입하느냐가 아닌 주체인 학습자가 교육 내용을 어떻게 흡수하고 내면화하느냐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발달 단계의 이정표를 제시해주는 위대한 스승이 바로 자연이라고 루소는 강조해요. 즉 외부에서 어떠한 자극과 노력을 투입할지라도 정작 학습자 내부의 발달 단계에 맞지 않거나 어긋나면 아무런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이 제시하는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치밀한 계획과 구상 하에 학습자에게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아직 추상적 사고 능력이 없는 아동에게 난해한 철학 서적을 읽힌다면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를 짓거리는 앵무새가 돼버릴 것이고 아직 자신을 타인과 연관지어 생각하지 못하는 소년에게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개념을 암기시킨다면 무엇이 올바른 행위인지에 대한 판단과 확신 없이 한마디로 영혼 없이 자기 기만적 선행을 하는 위선자가 되겠죠. 한국 사회의 팽배한 이 남들보다 빨라야 앞서가는 것으로 착각하는 조급증은 이 자연에 역행하는 병리적 현상으로 비화되기도 해요. 학부모들은 과도한 선행학습 열풍 속에서 유창한 영어 발음을 위해 유아의 혀를 성형하기까지 하고 정규 교육과정을 거부하고 검정고시를 거쳐 자녀를 대학에 조기 입학시킴으로써 소위 천재소년을 메이킹해서 주목받는 일도 있죠. 이러한 사례들은 극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지만 스카이캐슬이나 펜트하우스 같은 소위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설정들이 이제는 현실보다 더 현실같이 느껴지는 요즘 시대에는 이보다 더한 케이스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쟁에서 무조건 이겨야만 한다는 맹목적인 믿음에 따른 학부모들의 과도한 집착, 이로 인해서 생겨나는 청소년들의 부정적인 자기 편애와 이기심, 오만, 허영심, 열등감, 상대적 박탈감, 스트레스 등의 부작용이 어마어마하지만 성과만 좋으면 상관없다는 극단적인 결과주의로 인해서 이러한 어두운 측면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루소의 일침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자연을 거슬러서 남들보다 더 일찍 뭔가를 시작하고 남들이 와 할 만한 뭔가 엄청나고 눈에 띄는 것을 성취해야만 승리자가 되는 듯한 우리 사회의 미친 질주와 폭주에 이제는 좀 제동을 걸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성취와 성공만을 향해 영혼까지 탈탈 털리며 달려가는 우리의 내면은 정작 곪고 병들어간다는 걸 우리 스스로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요. 경쟁심은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치달아서 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은 흐려지고 결국 서로를 적으로 여기며 삭막하게 살아가게 될 사회 분위기. 우리가 이걸 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 또한 우리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물론 루소가 에밀에서 구상하고 있는 교육 방식이 우리의 현실에서 그대로 실현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꽤 많죠. 예를 들면 한 학생을 담당하는 교사는 다른 학생을 지도해본 경험이 없어야 하며 한 학생을 맡으면 금전적 대가를 바라지 않고 평생을 헌신해야 한다는 조건, 그리고 초기 교육은 사회로부터 격리된 채 진행돼야 한다는 조건 등은 지극히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다소 논란의 소지도 담고 있죠. 하지만 루소의 에밀은 에밀의 일대기가 아니라 에밀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상정하고 쓰여진 일종의 사고 실험인 만큼 우리는 이러한 구상의 세밀하고 구체적인 세팅보다는 더 큰 그림, 즉 전반적인 취지와 방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루소가 살던 18세기에는 지금의 우리가 경험하는 교육제도와 사회 분위기는 상상조차 불가능한 미지의 영역이었겠죠. 당시 루소의 비판의 칼날은 사실 욕망과 허세와 위선에 찌든 부르주아를 향해 있던 것이었고요. 하지만 루소가 우려했던 대로 자연에 역행하는 인간의 이기심과 허영심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증식해왔으며 시대와 장소에 따라 구체적인 형태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본질에 있어서는 보편성을 띠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루소로서는 상상하기 힘들었을 현대 대한민국 사회의 교육 시스템을 놓고 18세기 프랑스에서 쓰여진 루소의 에밀을 통해서 놀랍도록 적실성 있게 비판할 수 있는 거겠죠. 이러한 흐름에 제약을 가하지 않는 한 앞으로 사람들은 더 이기적이고 삭막하고 비정해질 것이며 사회는 구성원 간의 결속력이 결여된 콩가루 내지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가 돼버릴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이 에밀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예리하게 전국을 찌르는 촌철살인이자 따끔한 충고가 될 거고요.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간의 자유로운 경쟁과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은 반드시 보장돼야 해요. 하지만 이 사회 차원에서 구성원들에게 맹목적이고 극단적인 경쟁과 반목을 확대 재생산하고 여기에 일정한 브레이크를 가하지 않는다면 공동체의 분열과 양극화, 나아가 파괴는 예정된 수순이겠죠. 단순히 선량하고 순종적인 시민이 아닌
사회의 모순과 병폐를 거부하고 나아가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개혁할 수 있는 강한 도덕인을 완성하고자 했던 루소의 에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더욱더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인간은 교육으로서 도덕적으로 완성시켜야 하고 사회는 정의롭게 개혁해야 한다는 루소의 주장은 시대와 사회를 막론하고 합당하죠. 그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에밀이 표방하는 것처럼 개인적 완성에서 사회적 완성으로 확립되는 시민교육을 통해서 개인성과 사회성이 잘 조화된 전인적 인간을 육성한다는 것은 사회에서 가장 중대한 지상과제가 아닐 수 없고요. 최근 연일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불안정한 가정에 방치된 아이들의 이야기, 학교폭력과 같은 뉴스로 시끄러운 요즘, 지금으로부터 260여 년 전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그 올바른 방향성을 이야기한 이 루소의 에밀을 한 장 한 장 정독하면서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시민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교육해야 할지, 또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교육 체제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갖는 것이 바람직할지 여러분만의 교육론을 한번 구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다음 인문철학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내면에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는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수연쌤이었습니다.